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의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어제 나왔었던 오도베르의 햄스트링 수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벤탄쿠르의 7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결국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벤탄쿠르도 이제 그 우루과이 A매치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에이전트가 나에게 징계가 확정될 것 같다라는 통보를 했다라고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토트넘의 미드필더 벤탄쿠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고 경기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FA의 규정 E3-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적, 인종 또는 민족적 기원에 대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언급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혐의로 축구협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벤탄쿠르가 이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독립규제위원회는 그 잘못이 입증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검토를 한 결과 벤탄쿠르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 제재는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장 정지와 10만 파운드의 벌금입니다. 7경기 징계는 어떤 경기냐? 당장 주말에 있는 맨시티 그리고 유로파리그는 나올 수 있어요.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이 풀럼, 본머스, 첼시, 사우스햄튼, 리버풀까지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고 중간에 맨유와의 리그컵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리그에서는 6경기 그리고 리그컵 8강전 맨유전 1경기 7경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10만 파운드 벌금이니까 10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지면 1억 7,638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7경기 징계까지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 로메로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대표팀 경기도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에 있는 경기거든요. 페루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 로메로가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오피셜하게 로메로가 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로메로가 하프타임에 지난 그 파라과이전에 교체가 됐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46분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이 교체가 부상 때문에 교체가 된 거였대요. 이 부상은 아스톤빌라전에서 입었던 발 부상이 다시금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메로가 컨디션이 어떨지 맨시티와의 주말 경기를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수요일 경기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메로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도 부상 중이죠. 반더벤이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반더벤이 나오지 못한 경기가 이제 11월 초부터 못 나왔으니까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반더벤이 다시금 풀 컨디션으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반더벤이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도 바로 복귀가 아니라 뭐 다다음 경기 정도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더벤도 아마 이번 주말에 있는 맨시티전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 히샬리송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태. 다만 이제 베르너나 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오도베르 햄스트링 수술, 벤탄쿠르 출장 정지 징계, 여기에 로메로도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반더벤도 지금 부상 중인데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주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불명확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트넘이 부상자가 참 많기도 하고요. 특히나 수비 라인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동시에 부상을 당해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음 맨시티전을 준비할 때 수비 라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비 라인에 일단 반더벤과 로메로가 동시에 못 나온다. 심지어 맨시티전인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벤 데이비스 그리고 드라구신 요 센터백 라인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센터백 라인은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한 센터백 라인일 거거든요. 특히나 라인을 올렸을 때 토트넘이 로메로와 반더벤 이 두 선수가 있을 때도 라인을 올렸을 때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저 두 선수가 같이 나오면 당연히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전
지난번에 반더벤과 로메로 모두 없이 3대2로 졌던 경기, 이 경기가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나왔던 경기죠. 센터백 라인에 오시멘에게 두 골을 먹히면서 3대2로 패배를 했었는데, 이 경기만 생각을 해봐도 센터백 라인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더벤하고 로메로 둘 중에 한 명만 없어도 불안한데 둘 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 라인으로 맨시티를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직관을 했을 때 특히나 입스위치 타운전에 드라구신이 실수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구신의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드라구신이 빌드업 상황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드라구신이 입스위치 타운전에는 왼쪽에 나왔으니까 빌드업이 좀 불안했던 거다. 벤 데이비스가 나오면 드라구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빌드업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드라구신이 갈라타사라이전 생각을 해보면 드라구신 쪽에서 볼을 뺏겨서 실점을 한 게 하나 있었죠. 오시멘이 득점을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드라구신이 왼쪽에 있을 때보단 낫겠지만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빌드업이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비적인 면에서도 제노아 시절 때는 이 드라구신이 과감한 수비가 장점이었거든요. 달려들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볼을 빼앗아오고 이런 게 장점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드라구신이 반더벤이나 로메로보다 스피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반더벤, 로메로에 비해 잘 안 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맨시티전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주말에 있는 경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에 있는 경기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 경기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앞에도 최근 들어서 특히나 벤탄쿠르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비수마보다 벤탄쿠르가 최근 들어서는 주전으로 조금 더 많이 선택을 받았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에서 패스가 넘어왔을 때 비수마는 패스를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장점은 없거든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볼을 받았을 때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몸으로 버티거나 그런 능력은 충분히 좋아요. 근데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으로 좋은 패스를 빨리빨리 찔러주는 이런 플레이는 그렇게까지 잘 하지 못했어요. 토트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가 최근에는 많이 선택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벤탄쿠르가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면 징계가 확정됐으니까 아예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수마가 나오게 되는 건데, 최근에 또 비수마, 벤탄쿠르 옆자리에 사르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르도 빌드업에는 그렇게까지 막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 있는 비수마와 사르, 이 두 명의 선수가 과연 맨시티의 압박을 이겨내고 앞쪽으로 패스를 제대로 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비 라인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지금 전무해지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저 자리에 누구를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또 막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자리에 선택상이겠지만 비수마가 나와서 이제 벤탄쿠르가 나오지 않으니까 빌드업에 좀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 메디슨을 넣어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을 좌우에 두고 두 선수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의 그런 전술, 사르와 벤탄쿠르의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면서 벤탄쿠르의 빌드업 능력도 살리고 사르가 중원 싸움을 하는 능력도 살렸던, 그래도 괜찮았던 이 중원 조합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조합이 어쨌든 다시 한번 무너지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아치그레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치그레이가 뭐 예를 들면 풀백도 볼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원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비수마 옆에 아치그레이를 둬서 아치그레이가 조금 더 빌드업 과정에서는 훨씬 더 패스를 공급도 좀 하고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치그레이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치그레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기에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엄청난 임팩트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한테 엄청난 믿음을 주기는 또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치그레이를 미드필더 라인에 쓰는 게 맞을까? 더군다나 맨시티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또 아치그레이를 여기 쓰는 것도 매우 도박수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센터백 라인에도 아치그레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드업이 좀 안 좋다. 그럼 아치그레이를 뭐 데이비스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 드라구신 자리에 쓰면서, 아치그레이가 뭐 프리시즌엔 센터백으로 나오긴 했으니까 센터백으로 나와서 조금 더 빌드업 상황에 아치그레이가 대응을 하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맨시티의 최전방 공격수는 혼란이잖아요. 혼란이 아치그레이랑 붙는다 라고 하면 아치그레이의 피지컬적인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혼란을 이기기가 당연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뭐 지난번에 맨시티가 1.5군, 1.8군 정도로 나왔던 그 리그컵에서도 마테우스 누네스와의 요 경합 상황에서 아치그레이가 많이 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쓰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아마 맨시티전에는 이게 베스트 라인업이 될 거예요. 비카리오 골키퍼부터 포로,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우도기 이렇게 포백을 만들 거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비수마와 사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 솔랑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발 라인업은 그래도 구성을 해도 선발 라인업도 사실은 이 센터백 라인이 매우 불안한 라인이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도 약간은 좀 투박해 보이는 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드업을 할 때 우도기와 포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도와준다고 해도 가운데 지역에서 이 사각형을 만드는 비수마,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사르 여기서 일단 후방 빌드업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변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원도 풍부하진 않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탄쿠르가 못 나올 때 아치그레이, 메디슨 이 정도밖에 없고요. 미드필더 라인엔 센터백 라인에는 드라구신, 벤데이비스가 나오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되고 아치그레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치그레이는 사실상 센터백으로 나오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도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있지만 이 두 선수를 제외했을 때 베르너, 무어 이 정도를 제외하면 나올 선수가 없어요. 오도베르가 부상, 히샬리송도 부상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도 지금 존슨과 손흥민을 제외하면 마땅히 나올 선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솔랑키도 솔랑키 자리에 히샬리송이 백업이잖아요. 근데 히샬리송도 부상이니까 솔랑키를 제외하면 원톱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랭크셔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토트넘이 부상, 징계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러면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의 원톱 뭐 이런 것도 전술적으로 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경기는 토트넘이 특히나 맨시티 원정이거든요. 최대한 수비적으로 제대로 지금 스쿼드를 구성하기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긴 한데 또 모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본인의 또 이런 성향, 본인의 축구를 좀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도 과연 라인을 올릴 건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할 건지 이것도 지금 뭐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선수들이 때마침 또 많이 돌아와요. 예를 들면 디아스, 스톤스, 아칸지, 그릴리시도 돌아오고요. 점점 더 부상자들이 A매치 브레이크 끝나면서 좀 돌아오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는 오히려 좀 부상자들이 돌아올 선수들만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 맨시티는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4연패 했을 때만큼 막 선수가 엄청 부족하거나 뭔가 경기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선수가 없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맨시티는 아직까지 부상자가 많지만 그리고 심지어 데브라이너가 복귀한 다음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의 감각도 많이 돌아와서 펼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토트넘이 악재가 11월 A매치 기간 동안 계속 겹쳐요. 심지어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제 경질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는 뭐 로메로, 벤탄쿠르 뭐 이런 선수들과의 불화설도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그런 토트넘을 흔드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말 토트넘이 과연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 흐름이고 지금 토트넘이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도 팰리스전 패배, 맨시티전 아스톤빌라전 승리 이후에 갈라타사라이전과 입스위치 타운전에 연속으로 패배거든요. 그런데 맨시티전도 지금 선수 구성을 하기 힘든 상태고 그런데 또 주중에 만나는 팀이 로마예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토트넘이 만나는 팀들 중에 가장 강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시티와 로마를 연속으로 만나는데 이 경기를 만약에 극복을 못한다 라고 하면 4연패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3일 뒤에 풀럼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주중에 본머스전 만만치 않아요. 바로 며칠 뒤에 주말 경기가 또 첼시전이에요. 이게 지금 일정이 너무 할 정도로 이게 빡빡합니다. 그리고 뭐 또 주중 경기 레인저스, 주말 사우스햄튼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 다음 또 주중 경기가 맨유, 리버풀 막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박싱데이거든요. 노팅엄, 울버햄튼, 뉴캐슬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팀도 없고 그나마 비교적 만만한 일정이 레인저스와 사우스햄튼 요때인데 요때를 제외하면 토트넘이 주중 주말 반복해서 일정도 어렵고 선수들도 부상, 징계 못 나오고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다. 팀의 분위기도 어쨌든 계속 패배를 하는 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 리그 순위도 10위잖아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괜히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제 경질을 당할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예를 들면 맨시티전 그리고 로마전 계속 지면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아니다.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은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2월 3월쯤에 유럽 대항전의 가능성을 좀 보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위기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A매치 기간에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그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양민혁 선수의 합류를 1월이 아니라 12월 중순에 조기 합류를 요청한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트넘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입스위치 타운전도 본인이 손흥민 선수 아껴 써야 된다 그랬다가 팀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 입스위치 타운전 풀타임 시켰잖아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도 A매치 끝난 다음에도 맨시티전, 로마전 연속으로 있고, 만약에 맨시티전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또 리그에서의 상황이 또 안 좋으니까 풀럼전 바로 또 선발 나와야죠,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본머스전 또 선발로 나와야 되고, 지금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경기 하나하나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태라 거의 뭐 결승전처럼 모든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100%를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 개인만 보자면 손흥민 선수도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 쉴만한 시간이 거의 없어 보인다,